주목받는 산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오늘은 김충현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뜨거운 섹터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이야기 나눌지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용기기, 하반기도 매력적인 의료기기 섹터, 이렇게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일 큰 글자 미용기기죠. 이 미용기기 관련된 산업에서의 흐름을 보면 사실 시장 내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흐름을 상반기 내내 보여왔고 하반기에도 그 흐름을 이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남은 기간에도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이 섹터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봐야 할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듯이 워낙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맞습니다. 흐름을 관련 네.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해서 한국 기업들이 특별히 또 두각을 드러내는 이유가 뭔지,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장점, 특징 어떤 거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그 얘기부터 좀 풀어볼까요? 첫 질문으로 되게 적절하다고 네.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식상할 수도 있는데 K-뷰티 얘기를 빼놓지 않을 네.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용 시술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지역의 문화가 되게 반영이 되는데 사실 화장이나 이런 거 많이 해보시겠지만 네네. 동양이랑 서양이랑 화장술 자체도 되게 달라요. 다르죠. 엄청 집중하는 달라요. 부분이 다르죠. 네. 그래서 K-뷰티가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혹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그런 문화나 화장 혹은 시술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런 K-뷰티가 글로벌로 확산되는 이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약간 미용 맛집이다. 약간 맛집이요? 이런 표현을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이 의료 시장은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이제 레몬 마켓입니다.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가 정보를 알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왜냐면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들 비해서는 정보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후기 플랫폼, 그러니까 미용 시술 후기 플랫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달돼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플랫폼을 의사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이게 이제 정보가 더 확대 생산되고 더 공유가 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공유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술법도 굉장히 발달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용 시술만 보더라도 기기가 동일하지만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피부를 이쪽으로 밀어서 시술하느냐 이런 테크닉들이 있거든요. 달라요. 네. 그런 테크닉들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인 것 같고, 그리고 R&D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K-뷰티가 부각되고 있는 것, 더해서 이제 이 후기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들도, 그러니까 수요자들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공급자들도 그에 맞춰서 기술 맞습니다. 개발이나 다양한 활용을 할 수밖에 네. 없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미용기기 업체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는 8월에 발간된 보고서더라고요. 디지털 네. 헬스 194화 안티에이징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내용을 보면 총 매수가 140페이지 가까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방대한 양의 보고서예요. 이거 이제 네. 준비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 텐데 네네네. 많이 읽어야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양 자체가 많기 네. 때문에 네.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읽어야 할지 고민이 좀 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맞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해서 가이드를 좀 주시면 맞습니다.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자 직강 맞아요. 당연히죠. 네. 포인트, 저자 직감. 원 포인트 레슨 이런 거 같은 건데. 요거만 봐라.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 보고서를 작성한 계기가 뭐였냐면, 네. 아까 서두에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미용기기가 굉장히 주가 상승이 좋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고민이 나오는 거죠.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의 한계가 온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도 같이 높아지고 네. 있는데 여기서 밸류에이션을 더 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뤘던 거는 뭐 미용 시장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더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더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더 충족하면 좋은지, 이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작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로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과연 이제 다른 나라들, 다른 나라 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고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국가 간 특징에 대한 것들을 좀 공들여서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얘기 들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국가별 특성에 대한 고민이었다라는 네.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들 뽑아서 전달을 네. 조금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대표적으로 국내 그리고 여타 해외 중에 또 중요한 국가 한 군데 이 정도 네. 보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은 한국 시장의 특징, 현재 상황 좀 짚어볼까요? 네. 한국 시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미용 시술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용 트렌드를 가장 선도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장의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싸요? 네. 그러니까 미용 시술 가격이 싸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나 GDP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뭔가 물가나 시술가가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뭐 GDP나 이런 것들이 높은 국가는 시술 가격이 높다고도 네. 뭐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웬만한 이머징 국가보다도 시술 가격이 싸요. 그래요? 사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딱히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싼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그 이유가 있냐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네트워크형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이제 일종의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지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개념인 거죠. 저희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공장형 네네. 병원 그런 데인 거죠. 네, 제가 뭐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굉장히 많은 병원들이 맞아요. 늘어나서 공급이 네.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후기 플랫폼 영향도 무시할 수 없고요. 사실 이런 후기 플랫폼이 정말 활성화된 국가가 정말 많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이제 핵심인데 국산화가 돼 있다는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네네. 대부분 국가에서 요런 뭐 앞에 두 가지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국 장비가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그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또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로 인해서 싸다는 특성 때문에 외국인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을 때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미용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고 맞아요. 했는데, 네. 싸다고 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싸기 때문에 접근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아요. 좀 더 접근성이 네. 좋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게 되고요. 유인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시술들이 같이 이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를 이제 처음으로 언급했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싸다는 특성 때문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특징과 네. 하나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그런 시술 트렌드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바깥으로?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트렌드가 유행을 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사실 아까 그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별로 미용 시술은 유행하는 게 거의 다릅니다. 그래요. 사실 이따가 이제 미국 시장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은 또 우리나라랑 양상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시술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안티에이징이라고 부르는 시술의 인기가 되게 높아요. 안티에이징, 항노화. 네네.
네, 항노화까지는 이제 뭐 좀 되게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거기까지는 아직 이제 개발 단계지만 조금 더 이제 노화를 늦추려고 하는 시술들. 그래서 이제 소위 리프팅 계열, 그러니까 얼굴을 당겨주거나 네. 처진 피부를 올려주는 이제 그런 시술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킨 부스터라고 해서 네. 피부의 결을 더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뭐 제가 커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네. 그런 기업 뭐 리쥬란이라고 하는 제품들 네. 대표되는 스킨 부스터 장비 그런 시술도 유행을 하고 네, 있는데 네. 포인트는 요런 것들이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아직 엄청나게 확산된 시장은 아니거든요. 아직은 네. 완전 개화하지는 않은 네. 해외에서는. 근데 요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하면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외국인 환자 얘기를 지금 네, 하고 네.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자들이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뭐 강남, 뭐 압구정 이런 일대를 돌아다니면 마스크를 끼고 얼굴이 퉁퉁 부은 외국인들이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코에 지지대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 네. 많으셨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성형 맛집에 가까운 맞아요. 국가였어요. 네. 근데 그게 작년부터 완벽하게 바뀝니다. 피부과 쪽이 좀 더 많아졌나 봐요. 훨씬 많아져요. 지금 오. 이 자료가 지금 네, 보이시는데 이제 여기서 19년에서 23년으로 바로 넘어간 이유는 네. 그 사이에 팬데믹이 있어서 맞아요. 그때는 입국이 네.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넘어뛴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형 수요가 그렇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피부과 수요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갔죠.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는 거는 뭐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바로 그게 이제 싸다라고 하는 것 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사실 가성비가 제일 중요하죠. 네.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 가격 자체가 네. 의미 있다는 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어떤 국가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 이야기 하신 게 우리나라에 외국인 환자가 많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 피부 시술 관련한 트렌드를 그들의 국가로 갖고 네. 나가기 때문에 수출과 연결되었을 때 맞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어떤 국가 분들이 들어오시는지 보는 게 또 중요할 것 여기서 같아요. 저 네. 수요의 거의 60%를 차지하는 국가가 일본이에요. 주황색 선이네요. 네. 엄청나게 치솟았죠. 그러네요. 이거는 이제 뭐 전체 입국자 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피부과로 한정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한 60% 가까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요즘에 그 일본들 많이 가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쵸. 왜냐하면 환율 환율이 때문에. 우리가 더 좋거든요. 그럼 요거를 바꿔 생각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올 때는 환율이 불리할 텐데. 그거를 이길 만큼 우리나라 가격이 좋다. 네, 메리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보톡스 같은 경우는 이벤트 같은 거 잘 활용하면은 10,000원에도 받을 수 있어요. 할인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보톡스는. 근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한 10만 원대 정도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시술이랑 이런 거랑 해보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그러네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일본에서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을 제외하더라도 태국이나 아니면 뭐 중국, 미국, 정말 많은 국가들에서 네. 미용 시술을 받으러 우리나라를 엄청 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근데 여기서 그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잘 보시면은 이 리프팅이나 혹은 뭐 타이트닝 혹은 뭐 스킨 부스터 이런 것들의 포인트는 뭐냐면, 시술을 받고 나서 바로 효과가 나오진 않아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시차가 있죠. 네. 그러니까 서서 우리 몸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미용 시술을 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의약품, 하나는 수술, 그 다음은 기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의약품과 기기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몸에 인위적인 변화를 안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보톡스는 의약품이에요. 네. 근데 필러는 의료기기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보톡스는 우리 몸의 근육을 마비시켜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죠. 네. 근데 필러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어떤 특정 부분을 채워주는 기능만 하지 어떤 인위적인 변화를 안 변화를 시켜요.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 기기라고 하는 시술은 의약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인위적인 어떤 변화를 주지는 않아요. 네. 미용 시술의 한정에서는. 그러면 이게 서서히 우리 몸이
변화할 수 있게 촉진을 시켜준다고 생각하면 좋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반대로 돌아오면 이 시술은 느리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네. 그러면 이게 이 문화나 시술에 대한 그 트렌드가 보급이 되지 않으면 이런 느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걸 안 받게 되거든요. 그쵸. 당장 그러니까 효과 나는 거 보고 싶으니까. 오히려 의약품이나 수술을 받기를 더 맞아요. 좋아할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안티에이징이라고 특징되는 그런 시술들의 가장 큰 특징은 느리면서 대신 우리 몸에 부담을 안 주고 서서히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랑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네. 전에 설명했던 거랑 이제 괴가 맞물리는데 이게 K-뷰티라고 하는 무형적인 문화가 확산되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문화가 이제 확산돼서 그런 무형적인 가치에 대한 이해가 담보된 상태에서 시술에 대해서도 조금 네. 더 이해 폭이 넓어질 수 있다. 그러면 요거는 단순히 이제 제가 현상을 설명을 드리려고 네네.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해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미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즉각적인 게 아니라 서서하게 변하면서 나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미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많은 거니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네. 것들이 글로벌 또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네. 부분이라는 거를 좀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하셨던 뭐 리프팅이나 스킨 부스터, 뭐 이제 화이트닝 이런 타이트닝, 그 네. 이제 저희가 안티에이징 관련한 미용 시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 시술 이후에 효과가 나는 데까지도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네.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시술을 받아야 한다라는 또 특징이 있기도 해요. 굉장히 좋은 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는 이 아까 전에 이제 그 전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 수요가 되게 올라갔는데 이 수요가 성형이 우리나라의 1등인 진료과였을 때보다 어떻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더 질은 좋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이 다시 수요는 유입이 되니까. 네, 리커링이 될 수 네, 있거든요. 네. 3, 4개월을 주기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선 좋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는 보고서를 보실 때 보시면 최근에 미용기기 업체들이 수출이나 아니면은 직판망을 강화하려는 국가들이 있어요. 네네. 국가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 지역과 잘 맞물리는 게 우리나라로 많이 오는 지역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즘에 미용기기 업체들이 태국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많이 하고 태국이요? 그다음에 일본 쪽에 직판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네. 많은데 이 두 국가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시술을 받으러 많이 온다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시술을 받고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재시술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를 하는 네. 거죠. 그러고 한국이 좋구나 이러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네. 마케팅이 더 잘 되는 거죠.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네네네. 거네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미용 기기 시장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일단은 좀 체크를 해봤고 두 번째 미국도 좀 확인을 네.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방문 규모도 미국 환자의 경우에 상당하고 일단 절대적으로 봤을 때도 시장 자체가 세계에서 뭐 거의 가장 큰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만큼 미국 시장의 특징은 뭔지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부분들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미국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제가 사실 넌지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국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환자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미국 쪽 외국인 환자가 많아요. 주한미군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수요였었는데 이것도 아득히 넘어버리는 수요가 나왔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읽으실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은 미국은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그냥 특정 국가에서 잘하고 있다 혹은 여기서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네. 밸류에이션을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미국은 자체적으로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뭐 사실 미용을 떠나서 분야를 막론하고 미국은 그쵸. 대부분 40% 정도를 네. 차지해요. 의료 영역에서는. 네. 그래서 규모도 큰데 대부분의 중요한 것은 기술들이나 혹은 이것들이 이제 어떤 파생된 어떤 시술이 대부분 미국에서 등장한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1등은 진짜 1등이다.
하는 게 있고요. 상징성이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네. 미국에는 인플루언서들이 글로벌 단위의 인플루언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에서 잘하고 있는 건 확산되는 그 영향력이 다른 국가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의약품, 그 다음에 뭐 의료기기 통틀어서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굉장히 본격적으로 미국 사업을 많이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은 4가지 정도가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의 네. 기업들의 성과와 관련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봐야 할지 이 맞습니다. 포인트, 네, 어떤 거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요거는 사실 답은 없어요. 네. 이거는 해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4가지 정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 이것들을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 뭐 시간 관계가 있기 보고서도 때문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네.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쓰는 전략이 가성비를 낮추는 전략인데, 네. 사실 미국에서는 좀 비싸게 팔아야 성공을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 먹힐 것이냐, 요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그럼 전략을 바꿔야 되냐, 아니면 기존 전략이 될 거냐, 네. 요게 포인트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랑 미국은 시술이 굉장히 그 트렌드가 달라요. 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이런 안티에이징 시술이 굉장히 적습니다, 비중이. 미국은 기기 시술만 놓고 보면은 볼륨으로 따지면 한 2%밖에 안 돼요. 그럼 뭘 많이 하나요, 미국? 여기는 이제 톡신이나 이런 그 필러 같은 시술을 많이 하고요. 기기 시술 중에는 레이저 시술을 많이 해요. 그래요. 네. 레이저를 한 40% 정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볼 게,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안티에이징 시술은 미국에서 아직 개화가 안 된 거냐, 아니면 미국에서는 이게 시장성이 없는 거냐, 맞지 않는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역시 맞물리는 질문인데, 톡신과 필러의 인기가 굉장히 높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술을 받는 나라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 기기를 하는 업체들은 이 톡신 필러 업체들과 제휴를 해야 하나, 아니면 M&A를 해야 되나, 일단 지금의 트렌드가 그러하니.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고민인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 이 미용 시술은 고소득 여성층이 사실 메인 타겟인 네,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메인 타겟으로 둬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조금 연령대를 낮춰서 좀 가격을 낮춰서 좀 더 어린 연령층을 집중을 해야 되느냐. 새로운 타겟을 만들어야 하는 네, 거냐.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1번 질문과 궤를 비슷하게 하는데, 네. 1번은 어쨌든 미국은 비싸고 좋아야 잘 팔리는 건데, 저가로 간다고 하면 어쨌든 연령층도 바꿔야 될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에 대한 답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잘 해줄 수 있다면 밸류에이션도 지금보다 더 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시장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뭐 내부 고객이든 외부 고객이든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다만 이제 수출 시장이라는 점을 네. 생각했을 때 미국에서의 성공은 또 의미하는 바가 남다르다라는 맞습니다. 측면에서 미국에서 어떤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을지 그들의 전략에 있어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 4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기업들이 나가고 있는지, 그들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이야기 드린 포인트 참고하셔서 판단해 보시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저희가 뭐 이런 것들 봐야 합니다라는 얘기 쭉 드렸으니까 어떤 관점에서 미용기기 산업에 접근해야 할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수석님의 정리된 의견을 네.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미용 시술은 이쪽 영역은 굉장히 조금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출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제품들은 수출을 할 때 단일 품목을 가지고 모든 국가에 대응을 해요. 자동차만 하더라도 같은 그렇죠. 자동차를 가지고 미국을 네. 가고 중국을 가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미국만 한국의 예를 보여드렸지만,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안티에이징 류의 시술이 비중이 작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마다 근데 특징이 또 다 다르거든요. 뭐 일본도 레이저를 많이 하지만 일본은 또 제모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용 시장은 하나의 프로덕트로 하나의 서비스나 제품으로 전 세계를 대응하는 데는 약간 한계가 있어요. 국가마다 이런 특징들이 다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다양한 국가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갖춘 기업들을 저는 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야지 이런 고객들은 이렇게 대응할 수 있고 저런 국가에서는 이렇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이제 최근에 특히 기기에만 한정해서 말씀을 네. 드리면 최근에 기기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흐름이 이제 M&A입니다. 네. 그러니까 속도전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포트폴리오적인 그런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당연히 자기 이제 자체 자력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오래 속도를 걸리니까. 좀 더 네.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려는 기업들을 저는 좋게 좀 보고 있고 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기기 영역에서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클래시스라고 하는 네. 기업하고 파마리서치라고 하는 기업 이렇게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다 사실 주가의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의 흐름을 봤을 땐 올 들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왔던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서 어느 국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밸류를 조금 더 높게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결정이 될 테고 뭐 그렇게 본다면 이 기업들도 나름 의미가 있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아요.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셨네요. 오늘 김충현 수석 연구위원 나와서 이야기하는 동안 소니 닮았어요. 복귀 전 골 축하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왔었네요. 네. 그리고 항상 좋은 인사이트 주시는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오늘 김충현 수석 연구위원님 모시고 의료기기 섹터 그 안에서 특히 각광받고 있는 미용기기 산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가 또 이미 출간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희 채팅방에 링크 올려드렸으니까요. 이거 참고하셔서 내용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시면 더 좋은 인사이트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또 사실 이슈가 꽤 많은 섹터예요.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모시고 이야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서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가 좀 출렁이다가 이제 위로 방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코스피 2,600선 일단 회복해서 2,615선까지 올라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오름폭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LPR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진 바 있죠. 일단 중국장도 출발에서는 상승으로의 방향을 보여주며 시작을 했습니다만 현재 상해종합지수는 약간의 또 하락권으로 돌아서 있다라는 분위기도 함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래를 보는 눈 1, 2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수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